여러분은 혹시 어릴 때 읽었던 어린 왕자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그저 예쁜 그림책인 줄만 알았는데 어른이 되어 다시 펼쳐보니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순간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처럼 갓생살기에 바쁘고 번아웃이 찾아올 때면 어린 왕자가 만난 그 이상한 어른들의 행성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결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그 친구의 목소리는 어떤지,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나비를 수집하는지 따위는 묻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그 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고? 몸무게는 얼마니?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버니? 원문에 나오는 이 말처럼 우리도 어느새 존재보다 조건을 먼저 묻는 어른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오늘 밤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별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필 준비하시고 서재로 들어오시죠. 어린 왕자가 네 번째로 들른 별에는 하루 종일 숫자만 세는 상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왕자가 왔는데 고개도 안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5억 100만. 쉴 틈이 없어. 나는 진지한 사람이거든. 그는 자기가 세는 별이 다 자기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왕자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대답하죠. 내가 별들을 소유하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지. 그럼 다른 별을 또 살 수 있거든. 어린 왕자는 의아해하며 상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나는 꽃 한 송이를 가지고 있고 매일 물을 주지만 당신은 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상인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우리도 자산의 숫자나 평수를 늘리는 데만 온 힘을 다하느라 정작 내가 가진 것들을 아끼고 사랑할 시간은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소유한다는 건 사실 그것을 책임지고 돌본다는 뜻인데 말이죠. 다섯 번째 별은 너무 작아서 1분마다 해가 뜨고 졌어요. 그곳엔 1분마다 불을 켜고 끄는 점등인이 있었죠. 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나요? 어린 왕자가 묻자 그는 대답합니다. 그게 명령이니까. 과거에는 행성이 천천히 돌아서 쉴 시간이 있었지만 행성의 자전 속도가 빨라진 지금도 그는 옛날의 규칙을 고집하며 1초도 쉬지 못합니다. 어린 왕자는 이 점등인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만난 다른 사람들,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 상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 같아. 적어도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보살피고 있거든. 하지만 점등이는 정작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불을 밝히는지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점등인처럼 조직 생활의 무의미한 루틴에 지쳐 있으면서도 이게 내 역할이니까 라는 이유로 자신을 소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실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를 미뤄두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별에서 왕자는 거대한 책을 쓰고 있는 지리학자를 만나요. 그는 온 세상의 산과 강을 기록하지만 정작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행성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지리학자는 서재를 떠나지 않거든. 지리학자는 너무나 중요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가 없어. 지리학자는 탐험가들이 가져온 정보만 기다리며 책상 앞에 앉아 세상을 다 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왕자의 소중한 장미를 두고는 더섭는 것이라며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치부해버리죠. 왕자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장미가 언젠가 사라질 존재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리학자처럼 데이터와 서류에 파묻혀 정작 눈앞에 펼쳐진 진짜 삶의 풍경과 소중한 사람들의 가치는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진짜 인생은 서재 밖. 여러분이 직접 딛고 숨쉬는 그 현장에 있는데 말이죠. 지구에 온 왕자는 철도 전설원을 만납니다. 기차는 사람들을 쉴 새 없이 실어 나르지만 정작 어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졸고 있어요. 전설원이 말하죠.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 결코 만족하지 않거든. 오직 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팍고 밖을 내다볼 뿐입니다. 이어 왕자는 목마름을 없애주는 알약을 파는 상인도 만나요. 일주일에 53분을 절약해준다는 말에 왕자는 생각합니다. 나라면 그 53분 동안 천천히 우물을 향해 걸어갈 텐데. 효율과 속도에만 집착해 과정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조급함을 꿰뚫어보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기차에 타고 있을까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한 마음으로 속도에만 몸을 맡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목적지를 아는 아이들의 눈동자를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어린 왕자는 결국 자신의 별로 돌아가기 위해 뱀의 독을 선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은 너무 무거워. 그걸 가지고는 갈 수 없어. 그건 마치 버려진 낡은 껍데기와 같을 거야. 낡은 껍데기를 버린다고 슬퍼할 건 없잖아. 그는 쓰러졌고 다음날 그의 육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삶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짊어진 낡은 껍데기들인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직함, 자산의 숫자, 타인의 시선 같은 것들 말이죠. 오늘 밤엔 그 껍데기들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보면 당신만의 우물이 사막 어딘가에서 빛나고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밤이 더 이상 숫자에 짓눌리지 않고 밤하늘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서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